가봤어. 우와, 씨. 안녕하세요. 꿀팁 베스의 이영근입니다. 오늘은 꿀팁 베스 플러스. 오랜만에 플러스죠. 플러스를 한번 해볼 건데요. 내용은 저희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를 보는 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 포인트를 보는 눈 중에서도 봄, 그리고 그 봄 안에서도 계곡지와 댐처럼 이렇게 크고 그리고 깊은 곳이 존재하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포인트가 갈리는 곳에서의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피디님, 요즘 되게 핫한 곳이 있다면서요? 핫한 포인트요. 핫한 장소. 경북 안동에 그렇죠. 안동호인데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아는 안동호가 아니고 그분들이 아는 안동호는 정말 어마무지합니다. KSA 프로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안동호에 고기가 그렇게 안 나온다는데 안동호에 프로 게임 구간이 아닌 상류는 지금 엄청나게 핫하다고 해요. 뭐 어느 정도냐면 그 파라솔 의자를 갖다 놓고 어디 포스팅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캐스팅을 해갖고 고기를 잡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고기가 많다고 하는데 요번 꿀팁 베스트 플러스에서는 왜 봄에는 상류가 핫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상류가 핫한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이유는 계곡지와 댐에서는 되게 단순한데 그 이유가 뭐냐면 빙어가 소상하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이 빙어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형댐과 그 큰 저수지들에는 대부분 빙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빙어도 그 외래종이에요. 정확하게는 제천 의림지에 있는 그 빙어만 제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빙어는 전부 다 도입종이라고 하는데 나쁜 거 아닙니까? 뭐 나쁜 건 아니죠. 왜 외래종이 나쁘죠? 나쁘지 않죠. 예. 그런데 이 빙어가 소상을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빙어의 산란 때문입니다. 빙어는 산란을 하기 위해서 일정 속도의 유속과 그리고 깨끗한 바닥이 필요한데요. 모래알 같은 게 깔려 있고 조금이라도 유속이 있어야 빙어가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그 적정한 수온이 있는데 그 수온이 맞춰지는 시기가 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가 이제 빙어가 산란을 해서 빙어가 그 알이 부화할 수 있는 수온과 그리고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는 시기적인 때고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소상을 하는데 상류는 흐름이 조금 있고 그리고 하류에 비해 퇴적물이 적기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죠. 그래서 빙어를 먹기 위해서 올라오는 베스들이 첫 번째 이제 상류의 첫 번째 호황을 만드는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 그러고 나면 그 빙어의 소상이라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그 다음 턴을 잡는 어종들이 있어요. 물론 베스도 산란을 하지만 다른 모든 어종들도 대부분 민물 어종들은 봄에 산란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블루길 산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잉어, 붕어 산란도 있고요. 그게 제일 큰 이벤트. 그치, 잉붕 산란은 진짜 우리 PD 표현에 의하면 뻑뻑뻑뻑뻑 정말 환상적이죠. 그 진짜 막 진짜 이 팔뚝만한 2만 시간 잉어 막 그리고 막 사자 붕어가 브러쉬 라인에 대고서 이렇게 막 비비거든요. 그래서 상류 쪽에 수초라든지 혹은 잠긴 육초 아니면 잠겨있는 버드나무 같은 브러쉬, 하드 브러쉬 같은 게 존재를 하면 그 안에 들어와서 산란을 하는 잉어나 붕어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이벤트가 되냐? 베스가 얘네가 난 알을 먹냐? 아니면 사자나 한 8자, 9자쯤 되는 잉어를 먹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뭘 먹냐면 그 알을 먹으러 올라오는 다른 베이트 피쉬들. 그러니까 뭐 살치라든지 피레미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까지 살아있던 빙어가 있을 수도 있고 빙어 1년생 아니랍니다. 2년, 3년 산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알들을 잡아 먹으러 올라오는 알들을 주워 먹으러 올라오는 작은 베이트 피쉬들을 사냥하러 베스가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산란이 끝나는 시기까지는 다시 말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민물고기의 산란이 끝나는 시기인 봄 동안은 거기는 완전히 파리타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스가 꾸준히 올라오고 그래서 상류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져서 먹이가 많기 때문에 늘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계곡지와 댐처럼 깊은 곳이 존재하는 곳에서는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는 오케이, 왔어. 얼티메이트 피싱 엑사드. 오우, 물 위에서도 안방 같은 편안한 너무 랩터벨리. 크다. 일 정비 수리의 모든 것 해피베스. 꿈을 쫓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더 드림캐쳐스 JTG와 함께합니다. 예! 네, 잡았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도 한 킬로쯤 되는 여기 입 끝에 살짝 걸려갖고 빠질 뻔했어요. 그렇죠. 이 봄에는 늘 상류가 이렇게 호조왕이에요. 뭐 이른 봄에는 빙어의 소상부터 해서 조금만 더 지나면 잉어하고 붕어의 산란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먹거리가 많으니까 이런 베스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서 상류는 늘 봄에는 호조왕입니다. 여러분, 상류로 오십시오.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베스. 빙어의 소상과 그리고 잉어 붕어의 산란, 그리고 그것에 이어지는 뭐 파티타임, 그리고 그 파티타임에 참여한 베이트피쉬를 먹으러 오는 베스 때문에 상류가 낚시가 잘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상류가 낚시가 잘 되는 이유는 또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물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라는 공간적인 차이에 의한 환경적인 요소가 분명히 차이가 나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첫 번째로 수온이라는 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상류가 하류보다 더 따뜻한데요. 이유는 같은 면적에 비해 수심이 얕기 때문에 열 용량이라는 면에서 좀 달라요.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류는 같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수심이 깊기 때문에 물의 양이 많아서 열 용량이 더 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열이 필요해요. 여기가 온도가 올라가려면. 근데 상류는 그것에 비해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전체 필요한 열량은 적어요. 열 용량이 작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조금이라도 미세하게 온도가 높고요. 그리고 상류로부터 들어오는 물, 충분히 기온이 받쳐주면 지표는 어느 정도 따뜻해지거든요. 그 지표를 흘러서 들어오는 유입수는 어느 정도 온도를 받쳐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딱 들어오는 물도 따뜻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첫 번째 온도라는 면에서 베스가 더 빨리 배고파지는 높은 온도가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사량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따뜻한 온도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이제 미생물들이 빨리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온도가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같은 일조량에서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돼서 거기에 있는 어떤 작은 생태계들이 조금 더 빨리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로 인해 물이 조금 더 빨리 탁해지죠. 탁해지기 때문에 베스가 조금이라도 더 경계심이 적어요. 낚시가 이루어지는 수심도 더 얕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략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류는 이런 요소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지 않은 다른 요소들에 의해서도 역시 좋은 환경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상류의 환경, 그러니까 뭐 수초도 있고 뭐 육초도 있고 그리고 뭐 브러쉬 라인도 잠겨져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낚시는 되게 단순해지죠. 수초와 육초 그리고 브러쉬 라인에 직접 캐스팅을 하면 그 안에서 막 우리 사람들이 많이 만들잖아요. 그 숨어 있다가 나와서 사냥을 하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걔네 사정이니까. 근데 어쨌든 낚시가 잘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수위가 쭉 차올라와서 육초도 잠겨있고, 브러쉬 라인도 잠겨있고, 혹은 수위가 안정돼서 수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잡았던 수초들이죠. 그 친구들이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곡평저수지나 큰 댐은 이 수위차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수위 변화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물이 빠지면 그러면 그런 곳이 없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에는 어떤 곳이 좋은 포인트가 되냐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짚어주고 싶은 곳은 채널라인이에요. 채널라인이 뭐냐면 물이 흐른 물골 자리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면 땅이 파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파인 곳만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요. 흐르면서 흙을 쓸고 내려가니까. 그리고 무거운 돌멩이들은 그 자리에 그냥 있게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평평한 곳에 물이 흐르면 돌멩이 가라앉고 흙은 깎여 나가면서 거기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브레이크 라인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은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첫 번째, 상류 중에서도 브레이크 라인에 의존을 해서 낚시를 하면 괜찮은 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 브레이크 라인에 근접해 있는 나무들, 그러니까 고사목이나
가라앉은 나무, 레이다운이라고 하죠. 가라앉아서 누워있는 나무나 아니면 거기에 가까운 조그만 수중턱 혹은 곶뿌리, 그런 것들이 좋은 포인트가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채널 라인은 어떻게 찾을 것이며, 그 안에 나무가 가라앉아 있는 건 어떻게 알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수중 곶뿌리들은 어떻게 찾아낼 거냐는 거죠. 물 속에 있는데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방법은 되게 단순하게 있어요. 그 방법은 첫 번째, 위성지도를 활용하세요. 위성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뭐 물이 많이 차있을 때 찍은 경우도 있고 물이 적게 차있을 때 찍은 경우도 있지만, 포털에서 제공하는 위성지도를 보면 물이 쭉 빠져 있는데 사진을 운 좋게 찍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 평평한 저수지더라도요, 물이 쭉 빠졌을 때 물이 흐른 자리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가 채널 라인이에요. 물이 어느 정도 찼다 다시 가라앉고, 다시 찼다가 다시 가라앉고, 찼다 다시 빠져도 그 채널 라인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깎여 나가서 거기가 물이 흐르는 자리가 된 다음이라 다음에 빠질 때에도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채널 라인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채널 라인 두 번째, 내가 그거를 아무리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오셔서 혹은 지도를 통해서 현장 사진을 좀 보시고요, 이렇게 산세를 보고 유추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한쪽은 이렇게 급격한 산이 있고 한쪽은 이렇게 평평한 산이 있고 여기가 물이에요. 그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이쪽에 채널 라인이 있을 거라고. 물이 찰 때도 원래 강이 흐르던 곳을 채운 거거든요. 대부분 시냇물이든 큰 강이든 뭐가 있든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직벽 쪽, 급살면 쪽이 채널 라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어요. 평평하게 내려온 곳은 물속도 평평한 게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채널 라인을 찾은 두 번째는 현장에 도착을 해서 혹은 현장 사진을 갖고 산세, 그러니까 즉 지형을 보고 이렇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파른 쪽이 깊은 경우가 더 많고 그 깊은 쪽이 채널 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하는 게 채널 라인을 찾는, 물골 자리를 찾는 쉬운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런 물골 자리에 있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누워있는 나무나, 누워있는 나무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예요. 누워있는 나무 찾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배가 있으면 어탕물을 찍어야 되고요. 배가 없으면 캐스팅을 해서 나무를 찾아야죠. 이거는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인데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물속에 나무가 어디 누워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채널 라인에 연결되어 있는, 즉 물골 자리에 연결되어 있는 수중턱 같은 건 찾기가 쉬워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이 이렇게 차 있고 여기가 이렇게 채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런 턱이나 요 속에 있는 요런 턱들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그건 토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큰 돌들이 막 박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안동호처럼 큰 돌들이 막 박혀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그런 큰 돌들이 박혀서 땅 속에 무슨 뼈처럼, 우리끼리는 오돌뼈라고 오돌뼈라고 그러는데, 뼈가 이렇게 꽉 박혀 있는 그런 돌이 이렇게 뼈처럼 박혀 있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 줄기는 그대로 중간중간 끊기더라도 그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수중턱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위성사진이나 물이 빠졌을 때 사진을 참고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위성사진은 좀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건데, 물이 빠졌을 때 사진은 좀 고급 자료죠, 고급 자료.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수중턱이나, 그러니까 고사목이나 이런 걸, 폐그물 같은 걸 찾는, 가라앉은 것들을 찾는 것처럼 직접 캐스팅을 해보는 것.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곳들을 공략을 하면 상류에서 낚시를 또 할 수가 있어요, 저수위에서도.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상류에서 만약 브러쉬 라인이나 육초나 수초 같은 것들이 없어서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다, 저수위라서, 그렇다면 채널 라인, 그리고 채널 라인에 인접해 있는 곶뿌리나 거기 근처에 가라앉아 있는 나무들 같은 걸 공략하면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알면서 우린 가지 못해요. 왜? 아니, 게임 공간이 아니라서. 안동? 대청호로 예를 들면 봄에 수북리라든지 장계리에서 먼저 터지는 게 충분히 이제 그 뒷받침이 가능하다. 그렇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물이 들어오는 골창, 인폴이라든지 이런 곳은 진짜, 인폴이라든지 이레기도원 이런 곳은 화끈하게 일찍 터지지. 그렇습니다.
왔어. 오우, 나이스. 나이스. 오우, 감지 마라. 오케이. 오. 예! 네, 나왔습니다. 아유, 다시 빠졌어. 그건 뭐야? 어? 내 거 주황색? 네! 나왔습니다. 역시 상류에서 한 마리 더 나와주네요. 조금 전 아침같이 그 어떤 브러쉬 라인이 있고 그런 베이트 피시가 이렇게 몰려있는 곳이 보이는 곳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처럼 같은 상류더라도 어떤 눈에 보이는 스트럭처가 없을 때 곱부리와 그리고 그 곱부리 옆을 지나가는 채널 라인을 예측해서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탁 트이고 넓은 하류보다는 상류 쪽에 그런 곱부리나 채널 라인에 캐스팅이 떨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류로 한번 와보시죠. 역시 보면은 상류네요. 꿀팁 패스. 지금까지 왜 봄은 상류가 더 유리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래요. 빙어가 소상을 하고 그리고 그 빙어를 먹기 위해 쫓아왔던 베스들 그리고 잉어와 붕어가 산란을 시작하면서 파티타임이 열리고 그 파티타임에 참석한 베이트피시를 잡아먹으러 올라오는 베스들 그리고 이런 요인 말고도 수온이라는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탁도나 그리고 어떤 대사율로 인해서 생겨나는 이점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물이 찼을 때에는 브러쉬 라인과 그리고 육초, 수초가 좋은 은신처를 제공한다는 이야기까지 해봤어요. 그리고 반대로 물이 빠졌을 때에도 기존의 이점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채널 라인과 그 채널 라인 주변에 있는 포인트들을 찾는 단순한 방법들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누구나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 깊은 곳 그리고 빙어가 존재하는 대형 댐과 계곡형 저수지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잘 먹혀요. 그런데 간척호라든지 아니면 큰 강에 있는 포인트들에서는 이런 게 먹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건 이제 공간적인 차이 그리고 환경이라는 조건의 차이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기보다는 이 정도 조건이 이렇게 맞춰지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기도 해 정도로 알아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류 그리고 중류도 계절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낚시가 되게 잘 되는 계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꿀팁 패스 플러스에서 한 번 더 다룰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꿀팁 패스 플러스 그리고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꿀팁 패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